오늘은 2026년 8월 11일 국제금융시장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쟁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와 주식시장까지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AI 투자 열풍에는 새로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브렌트유 87.72달러. 하루 만에 무려 4.99%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1%로 6bp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99.81로 0.27%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S&P 500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 미국 주가는 0.06%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0.65%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유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입니다. PDF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대응해 이란에도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일부 외신 보도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에 성공한다면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할까요?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국제유가입니다. 실제로 오늘 자료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87.7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상승률이 무려 4.99%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입니다. 자료에서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 상승, 물류비 상승, 생산비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금리 인하 지연, 이런 연쇄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AI 투자 열풍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를 하나 꼽으라면 역시 AI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AI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은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시장이 얼마나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할수록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당장 위기라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엄청난 투자를 과연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감소하고 있고 AI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빚을 많이 내 AI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AI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AI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와 부채 구조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도 AI 투자는 계속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AI 기업의 부채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 블랙스톤, 골드만 삭 등 주요 금융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과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가 작동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산업의 진짜 경쟁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자본, 이 네 가지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연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관망 기조를 너무 오래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가가 상승하고 그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다시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면 당초 예상했던 금융시장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4.71%로 6bp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국 증시는 흔들렸지만 AI와 반도체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S&P 500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과 반도체 부문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JP 모건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상향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사업 수익화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AI 관련주가 모두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틀레이 풀은 AI 메모리 사이클이 반도체 투자 지형을 바꾸고 있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SK 하이닉스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AI니까 오른다가 아니라 AI 투자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도 AI 경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역시 점점 더 자본시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 공개와 채권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무려 28조 달러 규모의 자본시장을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AI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은 자본 싸움이면서 동시에 반도체 싸움이고 에너지 싸움이며 기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모대출 시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모대출 시장에서 부실 대출 비율이 2021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관련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도 과거 10%를 넘던 수준에서 약 7%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투자처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산업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향후 수익성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 부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8월 10일 기준 한국 코스피는 6,299.7로 0.65%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 시장 기준 1,41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 강세, 미국 금리 상승, 유가 상승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수출입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유가가 80에서 90달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유지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지금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와 AI 반도체라는 호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국제금융시장의 핵심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브렌트유가 87.7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넷째, AI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AI 기업의 부채와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이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자본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전력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부실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에 휩쓸리거나 반대로 낙관론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 미국 10년물 금리, 달러, AI 투자와 기업의 현금 흐름,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는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대에서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AI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숫자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11일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